안녕하십니까, 유아울입니다. 아이폰 SE가 출시가 되고 지난 2주 동안 충분히 사용해 봤습니다. 애플에서 내놓은 희대의 가성비 폰이라고 하던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모델은 애플이 앞으로 내놓을 세그멘트 전략의 시작이 되는 초석과 같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끼 상품이란 거죠. 지금부터 2주 사용 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폰 SE 2020의 스펙을 읊자면 아이폰 8의 바디에 A13, 아이폰 11 최신의 칩을 이식한 애플의 2002년 최신의 스마트폰입니다. 스펙은 정말 이게 끝이에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공률이 살짝 달라가지고 기존의 아이폰 8에 쓰던 강화 요리를 쓰면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아이폰 8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장착하고 있으며 달라진 점은 A13 바이오닉 칩과 램이 3GB 램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사용용으로 쓸 때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배터리 문제일 것이에요. 아이폰 SE의 배터리는 그냥 작습니다. 무조건 모자라요. 1821mAh로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기본이 3000mAh에서 시작하죠. 정말 작긴 작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리뷰를 보면 A13 바이오닉 칩을 이용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안 돼요. 하루 종일 못 써요. 그런 분들은 핸드폰을 정말 안 쓰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본인이 카톡을 좀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좀 한다, 게다가 사진을 좀 찍는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배터리가 줄줄줄 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쓰기에는 배터리가 부족한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폰 SE가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안 돼요. 이건 그냥 부족한 거예요. 본인이 핸드폰을 좀 만진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이에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작은 핸드폰에 큰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배터리가 애플이 심어놓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걱정 포인트, 작은 디스플레이입니다. 4.7인치의 1434x750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유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1080p, 그러니까 풀 HD의 영상을 여기에 100% 소화를 시켜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녀석은 요 짧은 거리가 750p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화소수도 구리고 OLED보다 명암 비수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LCD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분명히 쓸만해요. 디스플레이의 성능을 나타내는 치수 중에 보면 PPI라는 것이 있습니다. 픽셀 퍼 인치, 즉 화소 밀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인치당 화소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빽빽하니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1과 아이패드 미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PPI는 326ppi. 현존 하는 태블릿 중에 가장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 같은 경우에는 264p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의 디스플레이가 구리다고 하는 리뷰 본 적 있으신가요?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다들 좋다고 빨아주기 바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이폰 SE의 PPI는 326, 즉 아이폰 11과 똑같은 P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보다는 더 빽빽한 화면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폰 SE의 화질이 구리다?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차라리 작아서 까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실제로 작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작긴 작아요. 현재 쓰고 있는 6인치대 핸드폰과 비교하면 확실히 작죠. 대신 작으니까 가볍잖아요. 148g. 어쨌든 작아서 까는 건 괜찮지만 화질이 구리다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720p로 플레이를 하다가 1080p를 플레이 시켜보면은 화질이 좋아지는 게 좀 느껴져요.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픽셀 수가 750p밖에 되지 않으니까 1080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맞는데, 마치 카메라를 4K로 찍은 다음에 1080p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냥 1080p로 촬영한 것보다는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1080p를 다 소화내지는 못하지만 더 구겨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720p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품질이 과연 더 높은 밀도의 화면을 보여주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까요? 사실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샘플 영상도 하나 띄울 텐데, 이게 아이폰 11과 더 높은 화소의 아이폰 노트 10을 비교한 영상일 건데, 거기에서 보더라도 PPI가 326 정도 되면은 사람 눈으로 볼 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이폰 S를 쓸 때 화면이 작아 불편한 건 있겠지만 품질이 구려서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밝기입니다. 아이폰 11과 똑같은 625 니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야외에서는 살짝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야외에서는 우리는 화면의 밝기를 최대로 밝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볼만하단 말이죠. 하지만 단점은 배터리가 줄줄줄 빠집니다.
안 그래도 1800대의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화면 밝기까지 최대로 해버리니까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하지만 그 외에 트루톤 디스플레이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이지만 항상 균일한 품질의 좋은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아이폰 S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걱정 포인트, 카메라가 아무래도 아이폰 8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화질이 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새는 2개는 기본이고 3개, 4개까지 박혀있는 카메라들이 많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광에서는 사진과 비디오 모두 아이폰 11과 비교해도 크게 단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진의 결과물들을 보면은 하드웨어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도 비록 아이폰 8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쓰고 있긴 하지만 아이폰 11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스마트 HDR을 지원하고 있고 렌즈가 비록 하나밖에 없지만 A13 바이오닉 칩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 한정 인물 모드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환경에서는 아이폰 11과 비교해도 뭐가 나쁜지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 푸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OIS 손떨방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는 영상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모델에서 이런 손떨방을 많이 빼고 있는데 애플은 그까지 다 넣어놨단 말이죠. 진짜 애플이 가성비 폰을 제대로 만들어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야광인데요. 센서가 이 녀석보다는 작은 센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카메라 시스템 중에서 유일하게 빼먹은 게 바로 야간 촬영 모드예요. 그 야광 촬영 모드는 아무래도 극단으로기 위해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야광 촬영 모드까지 된다면 사람들은 모두 아이폰 SE를 살 거예요. 진정한 하극상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팀킬은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 모드는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폰 SE의 야간 결과물을 보면은 노이즈가 자글자글합니다. 사진은 정말 못 쓸 지경이에요. 하지만 야간 동영상은 둘 다 별로입니다. 둘 다 별로기 때문에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못하다라도 따지기가 굉장히 민망할 만큼 두 개 다 별로인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후면 상관없이 말이죠. 야간에서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서의 크기에 많이 좌지우지를 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딱지만한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는 스마트폰들에게서는 야간 비디오 촬영은 조금 넘기 어려운 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가성비 핸드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세요. 싼 가격에 애플의 제품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도 무조건 쓰세요. 알뜰 요금제 선택 약정까지 저렴한 가격에 기계를 구입해서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진짜 이만한 모델이 없습니다. 애플 최신의 AP인 A13 바이오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OS 지원도 빵빵할 거예요. 저가형 핸드폰을 비교할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향후 지원될 OS에 대한 지원도 봐야 되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국내 제조사보다 빵빵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녀석을 보고 애플의 세그먼트 전략이 굉장히 무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아이폰 SE의 최저가 모델은 55만원부터 시작하죠. 이놈은 정말 안드로이드에서 사람을 뺏어오기 위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미끼 상품. 문제는 12인데요. 그 12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649달러에서 시작한대요. 게다가 12 프로의 최상단 모델도 선전하고 있는 갤럭시의 최상단 모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의 가격 정책을 뒤돌아보면 아이폰 10과 11에서 가격을 미친듯이 올렸어요. 그래서 고급화 이미지, 프리미엄 폰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굳건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저가형 폰에 최신의 칩을 박아냈다는 것이죠. 저렴한 가격에 애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담아준 것입니다. 최신의 A13 칩을 넣었는데 대신 배터리는 1800밖에 되지 않아. 애플의 감성은 느끼게 해주는데 대신 배터리가 작아서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진짜 감성을 편하게 쓰고 싶으면 더 상위의 제품을 사.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아이폰 SE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12의 가격이 지난 11보다 훨씬 더 저렴한 100달러씩 낮춘 가격에 출시가 될 거란 루머가 돌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60만원에 출시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다음 모델에서 150만원으로 조금 할인돼서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은 150만원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60만원에서 10만원이나 싸져가지고 새 제품을 내놨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애플의 가격 전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의 세그먼트 전략의 시작인 아이폰 SE 2020, 이 녀석은 정말 가볍게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에게 프리미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정말 좋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짜 화면의 크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건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 녀석이에요. 비싼 5G 요금제를 쓸 필요도 없고 자급제 폰을 산 다음에 그냥 LTE 요금을 박아서
알뜰 요금제로 쓰면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진짜 떡을 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 녀석으로 기변을 해드리고 알뜰 요금제 33,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넣어드렸어요.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용량 같은 경우는 128기가짜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62만 원인데 뭐 카드 할인 등을 먹이면 50만 원대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요즘 사진이나 어플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게다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4K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찍는다 하더라도 64기가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7만 원을 더 투자해서 128기가짜리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근데 여기다가 굳이 1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256기가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28기가가 딱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채널의 새 영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긴 있었는데 이 채널만큼은 정말 좋고 정말 쓸만한, 진짜 협찬 다 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정말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